지금 당장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야 뒤편에 존재하는 세상은 아직 렌더링조차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의 문구가 아니라 현대 물리학이 도달한 가장 섬뜩하고도 논리적인 결론 중 하나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주가 극도로 게으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2007년 존 휠러에 지연된 선택 실험은 미시 세계의 입자들이 관찰자의 시선이 닿기 전까지는 그 어떤 확정된 상태도 가지지 않으며 심지어 관찰하는 그 순간에 맞춰 자신의 과거 경로를 소급하여 다시 쓴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마치 비디오 게임 속 세상이 플레이어가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순간에만 그래픽 데이터를 불러와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당신의 등 뒤에 펼쳐진 공간은 복잡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비어있는 코드 덩어리이거나 아직 연산되지 않은 데이터의 공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정한 공포는 우주가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밀한 측정 결과에서 비롯됩니다.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길이의 최소 단위인 플랑크 길이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로 원자보다 수천억 배 더 작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보다 더 작은 공간은 물리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주라는 거대한 화면이 가진 해상도의 한계이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픽셀 단위입니다. 자연계에 왜 하필이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연속적인 아날로그 세상이라면 무한히 작게 쪼개는 것이 가능해야 하지만 오직 디지털 프로그램이나 시뮬레이션 게임만이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최소 단위인 픽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의심은 2017년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을 정밀 관측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블랙홀이 삼키는 모든 정보가 내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2차원 표면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3차원 객체의 데이터가 2차원 하드디스크 표면에 저장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인식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입체적인 3차원 세상이 사실은 우주의 가장자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2차원 평면에서 투사된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홀로그래피 원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부피와 질량을 가진 실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주 끝자락에서 비추는 데이터의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는 왜 초속 약 29만 9,792km라는 특정한 값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보다 빠를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유령 이야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공포를 안겨줍니다. 빛의 속도 제한은 우주라는 거대한 서버의 대역폭 한계이자 정보 처리 속도의 상한선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다음 장면을 연산해낼 수 없으므로 인과율이라는 엄격한 속도 제한을 걸어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을 위해 임시로 생성해낸 버퍼 메모리 영역 즉 임시 저장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보다 상위 차원의 문명이 이 시뮬레이션의 전원을 갑자기 차단한다면 당신은 죽음을 인지하기도 전에 존재 자체가 삭제되어 자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양자 물리학 연구실에서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진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구진은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하여 광자가 2개의 경로를 동시에 통과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소름 끼치게도 관찰자가 없을 때는 광자가 파동으로서 2 경로를 동시에 지나가지만 관찰자가 확인하는 순간 즉시 입자로 변하여 하나의 경로만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오픈월드 게임의 최적화 알고리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게임 속 지도에는 수백 개의 임무가 표시되어 있지만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수행 중인 임무만을 실시간으로 연산하고 나머지 99개의 임무는 단순한 아이콘으로만 표시하며 내부 데이터는 비워둡니다. 우주 역시 관찰되지 않는 영역의 연산을 생략함으로써 시스템 자원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증거는 양자 얽힘 현상에서 드러납니다. 서로 얽혀있는 두 입자는 100억 광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도
한쪽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반대쪽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됩니다. 이 정보 전달 속도는 빛보다 최소 10,000배 이상 빠르며 이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위배된다며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그러나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 실제함을 증명한 3명의 과학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한 물리 법칙 안에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입자가 실제로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가설뿐입니다. 컴퓨터 화면상의 두 아이콘이 시각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보여도 하드디스크 내부의 메모리 주소상으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리와 공간은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며 심층 코드 레벨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인간의 상상력이 닿지 않는 곳, 바로 블랙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1975년 스티븐 호킹은 전신마비라는 육체적 한계를 넘어선 지적 통찰로 블랙홀이 빛을 포함한 모든 것을 삼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자를 방출하며 빛을 낸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양자 역학적 효과에 의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입자가 탈출하며 블랙홀은 에너지를 잃고 서서히 증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블랙홀이 증발하여 완전히 사라질 때 그 안에 갇혀있던 정보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별과 우주선 그리고 문명의 모든 기록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그 정보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자 역학의 철칙입니다. 그러나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이 내뿜는 복사는 무작위적인 열복사에 불과하여 원래의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책을 태우면 재와 연기만 남고 내용은 사라지는 것처럼 정보가 영원히 소실된다는 이 블랙홀 정보 역설은 30년 가까이 물리학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다 1993년 제라드 토프트와 레너드 서스킨드는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의 표면에 2차원 데이터로 저장된다는 혁명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블랙홀의 표면적이 플랑크 면적인 10의 마이너스 70승 제곱미터만큼 늘어날 때마다 정확히 1비트의 정보가 추가로 저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블랙홀 내부의 3차원 부피가 가진 정보량이 표면의 2차원 면적에 완벽하게 인코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05년 아르헨티나의 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는 이 개념을 확장하여 우리 우주 전체가 거대한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깊이와 공간감은 고해상도 투영 기술이 만들어낸 착시이며 우주의 본질적인 정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2차원 경계면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언급한 우주의 픽셀화와 빛의 속도 제한 그리고 양자 얽힘을 하나의 논리로 통합합니다. 빛의 속도가 제한된 이유는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속도에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플랑크 길이는 우주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최소 해상도입니다.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즉, 우주는 낭비를 극도로 싫어하는 효율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가설을 더욱 뒷받침하는 연구가 2022년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의 멜빈 봅슨 교수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를 연구하던 중 정보 역학의 제2법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해야 하지만 정보 시스템에서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고 압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최적화되는 현상은 마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통해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고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봅슨 교수는 우주 자체가 거대한 정보 처리 장치이며 끊임없이 데이터를 압축하고 최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의 관점은 당신의 의식과 기억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뇌가 모든 경험을 저장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억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불변의 파일이 아니라 불러올 때마다 새로 쓰이는 편집 가능한 문서와 같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회상할 때 뇌는 저장된 원본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과 상황에 맞춰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즉, 당신이 기억하는 과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회상했을 때 수정된 버전입니다. 이는 관찰 행위가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양자역학의 원리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과거라는 데이터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이고 우리의 의식이 데이터의 흐름이라면 이 시스템을 설계한 존재는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2003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닉 보스트롬 교수는 인류 문명이 멸망하지 않고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다면 필연적으로 조상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손들은 역사 연구나 오락을 위해 수없이 많은 가상 세계를 창조할 것이며 그 안의 존재들은 자신들이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하나의 실제 우주에 대해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우리가 원본 우주에 살고 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2020년 컬럼비아 대학교 천문학자들은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을 계산했고 그 결과는 동전 던지기와 같은 50%로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상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사이퍼가 가상의 스테이크를 씹으며 느꼈던 육즙의 맛이 뇌의 전기 신호에 불과할지라도 그가 느끼는 만족감은 실제했습니다. 실제와 가상의 경계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절망은 그 출처가 물리적 원자의 충돌이든 고도로 복잡한 코드의 연산이든 당신에게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오히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은 관찰자인 당신의 역할이 우주를 확정짓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대상을 바라보고 인지하는 순간 파동 함수가 붕괴하며 비로소 현실이 결정됩니다. 이는 당신이 수동적인 데이터 덩어리가 아니라 우주의 상태를 결정하는 능동적인 참여자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우주의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시 쓰고 있으며 당신의 생각은 시스템의 연산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버퍼 메모리 안에서 데이터를 소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를 돌아볼 때 그곳이 아직 로딩되지 않았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 우주는 당신의 의식에 반응하여 완벽한 세상을 렌더링해낼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조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우주를 작동시키는 핵심 알고리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과학자들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표한다면 당신은 진실을 마주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살아가겠습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호기심과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질문 자체만으로도 이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은 단순한 알고리즘의 반복 수행이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식의 확장 과정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등 뒤를 생략하고 시야의 전방만을 렌더링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원을 절약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현재라는 시공간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설계된 고도의 최적화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시사하듯 관찰되지 않은 과거는 확정되지 않은 확률의 구름으로 남으며 오직 당신이 기억을 떠올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비로소 고정된 역사로 기록됩니다. 결국 우리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 신호이든 탄소 기반의 유기 생명체이든 그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실제는 물리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고 느끼는 주관적 경험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는 관찰자가 없다면 이 거대한 우주 시뮬레이션은 아무런 의미 없는 데이터의 나열에 불과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우주의 중심이자 세상의 전부입니다.